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와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같은 공약을 내세워 소상공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추진하느냐일 겁니다. 때마침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효과적인 소상공인 정책 집행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소상공인 매거진이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9일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발제자로 나선 소상공인연구원 전순옥 이사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수와 비중이 외국보다 매우 높은데도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그 소상공인을 합치면은 대기업의 3배에 이르는 고용을 담당하고 특히 대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 소상공인,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주 그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그 중요성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 주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하고요. 이제 소상공인은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은 육성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육성시켜서 우리나라의 서민, 중산층 경제를 바로 세우고 더 많은 좁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적 측면에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구조적으로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구조도 바꾸고 대한민국의 사업체 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려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중소상공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전부 일률적으로 그냥 퉁쳐서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좀 더 지역별로 바라보고 또 세분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경제 지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상공인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분들이 잘 사는 게 나라가 잘 사는 길이라는 건 이 당연한 진리를 지금까지 그냥 레토릭으로 지나가듯이 하는 뭐 얘기로 좋은 얘기로만 했던 것들을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나라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고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어떻게 바로 잡아서 양극화를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과제이고 돈 버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돈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안 하니까 이 어려운 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안고 출범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는 신설되는 정부 조직에 위상이 강화된 소상공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 협력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이 만약 어느 지역 경제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거를 좀 양보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사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소득이나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대안을 갖고 와라. 좀 이렇게 더 전향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상생 결합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상생 결합을 거부하는 대기업이면은 규제를 강화해 갖고 아예 발을 못 붙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협력을 하겠다.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 중재자를 정부가 들어가서 한다. 그런 경우라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 비용,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상생에 투자해서 모두가 윈윈되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의 생활이 올라가고 또 지자체의 경제가 올라가고 또 지역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필요한 과제를 설명한 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을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예 칸막이를 하고 법률 체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기본법과 소상공인의 기본법을 별도로 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중소기업 중앙회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소상공인 연합회,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업무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예산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권혁철 소공인지원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소상공인 정책의 위상이 높아져 지원 역시 확대될 거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히 소상공인의 문제만 아니라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또 소공인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대상이 많이 아우르는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중소기업 정책의 하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간 범위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위상이 높아져야 되고 하고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정책 그리고 상생 발전은 물론 뭐 대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그 상생 발전을 포함해서 또 소상공인 간에도 상생 발전하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작은 가게 주인 그리고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작은 공장의 경영자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을 위해 눈을 돌려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낮춰져야 하고요. 그리고 임대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도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왜 5년도 안 돼서 전부 다 망하는지 현장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생력을 키워주고 경쟁력을 키워주고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